겨우 선수촌 뛰쳐나오더니 여기 온 거야? 한국 선수들만 밥심이 있냐고요. 프랑스 시내 선수촌 인근 한국식 포장마차에는 외국인 선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밖에서 서성이며 괴로운 표정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는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곤 이내 밝은 표정으로 어디론가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대체 어떤 일이 닥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올림픽 선수단 부단장으로 참가하게 된 미르코바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나 선수들에게 무척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터지자 대학을 막 졸업한 아들은 한창 나이에 군에 자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곤 얼마 전 하나뿐인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한동안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주위엔 전쟁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오롯이 혼자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릴 무렵 올림픽 선수단을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조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이후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선수들은 대부분 아들 또래여서 그들과 같이 있을 때면 마치 아들하고 함께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같은 친구들을 잘 서포트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었어요. 저같이 좌절과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올림픽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역대 최소 규모인 140명의 선수단을 꾸려 전쟁 상황에서도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선수들은 전쟁을 피해 해외로 대피해 훈련을 해왔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여전히 폭격의 트라우마를 안고 훈련에 임해야만 했죠. 지금도 전쟁 속에서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일념 하나로 말이에요. 선수들은 끝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잘 해내주었고 우크라이나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로 206개국이 참가하는 글로벌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제가 겪고 있는 파리올림픽의 이중적인 모습에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개막식부터 기대와 달리 큰 실수가 벌어졌죠. 한국 선수단이 배를 타고 나오자 북한이라고 당연하듯 소개하더라고요. 순간 제 귀와 눈을 의심했죠. 이 실수를 한 파비앙이라는 아나운서는 개막식이 끝난 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스타그램과 이메일의 댓글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 평소에 유독 휴전 중인 한국과 북한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만약 우리 선수들이 나오는데 러시아라고 소개됐다면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당장 달려가 항의를 했을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받은 분노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 진정성이 보이는 노력을 보여야 함이 마땅하죠. 프랑스는 전 세계 언론과 유엔에서 공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한국과의 체코 원정 수주 경쟁에서 프랑스가 탈락한 것에 대한 불만을 치사하게 드러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제3자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프랑스는 할 말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올림픽은 전쟁과 갈등을 넘어 평화의 화합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이번 대회에서 러시아는 특별한 참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국가 자격이 아닌 개인 중립 선수 자격으로만 참가할 수 있거든요. 러시아는 15명의 선수가 참가 자격을 얻었고 이들은 개막식 행진에도 참여할 수 없었죠. 러시아의 반응은 갈라졌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자발적으로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고 러시아는 40년 만에 올림픽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일부 러시아 출신 선수들은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여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제 속마음은 이것도 못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러시아 선수들은 아예 출전 기회를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침략 전쟁 속에서도 올림픽을 준비하고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정신을 보여준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올림픽은 스포츠 외교의 장이기도 하잖아요. 한국 88올림픽만 해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를 종식시켰던 것처럼 파리올림픽을 통해 우크라이나도 평화가 찾아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파리올림픽은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사상 최고 수준의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이 서서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실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선수들의 불만은 연일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죠. 가장 불만은 잠자리와 식사 문제였어요. 사실 단기간에 힘을 쏟아내는 선수들에겐 컨디션을 좌우하는 수면과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아무리 친환경 올림픽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경기력을 저해하는 기본 요소들까지 침해하는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도쿄 올림픽에서부터 웃음거리 소재였던 골판지 침대도 다시 등장했죠.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골판지 침대 정도는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친환경을 목적으로 4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았어요. 하물며 필요하면 개인이나 국가에서 알아서 설치해야 된다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선수들에게 적극적인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같이 사정이 어려운 국가들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선수들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것 같았어요. 애초에 에어컨 설치를 다 해주던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못하게 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당연히 경기를 치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한 분란만 일으키고 선수들의 박탈감만 낳는 것 같단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돈이 있건 없건 올림픽은 공평해야 하는 스포츠장이어야 되는데 말이죠. 저는 제가 괜히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선 여유가 된다면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올림픽의 메달은 평생 선수들의 꿈인데 나라의 상황이 말이 아니다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특히 선수촌 식당에 가면 선수들이 소리 지르며 배고픔에 짜증을 내는 선수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올림픽 조직위는 채식 메뉴를 2배 늘리면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며 채식 위주로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정작 선수들 사이에선 고기가 들어간 메뉴들이 인기가 많아 길게 줄을 서기 일쑤였고 그마저도 금방 동이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 줄 서 있던 호주 대표팀의 한 선수는 닭고기 한 조각도 먹기 어렵다며 고기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주방에서 생고기를 내오자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각 국가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더군요. 이런 나라들은 특급 요리사들을 파견해 선수촌 근처에 따로 마련한 훈련소에서 식사를 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한국 대표팀은 매일같이 선수와 지도자들의 의향을 물어 한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식단뿐만 아니라 샐러드나 제철 과일 등 체중 조절식까지 제공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중국과 일본 선수들은 처음에는 무슨 유난을 떠냐면서 한국 선수들을 비웃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부실한 식단을 경험하곤 한국 선수들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은 선수촌 바깥에서 조리한 도시락을 매일 제공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조리사 15명을 프랑스 파리로 파견했는데 매일 점심 저녁 2차례씩 도시락을 만들어 차로 1시간 반 떨어진 선수촌으로 보낸다는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사실 이런 한국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평창올림픽 때도 저는 선수들을 이끌고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음식 관련 불만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들이 너도 나도 극찬했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이 대회 이후로 이런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생겨났고 저도 우크라이나에 건의를 했었죠. 이렇게 세계 여러 선수들이 두루두루 만족한 음식을 제공한 것은 평창올림픽 식당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이런 디테일한 차이에서 한국의 센스와 선수들을 위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한국에 자극받은 나라들은 한국보다 더 잘해야 된다며 쿨조끼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고 하죠. 스포츠 경기가 아닌 누가 더 잘 사는 나라인지, 누가 더 풍족한 지원을 하는지 겨루는 대회로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국력이 곧 성적이란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상황에 화가 나면서 너무 부럽단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수들의 사기를 올려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또 선수촌에서 각 종목 경기장으로 선수들을 실어 나르는 찜통 버스도 원성이 자자했어요. 저희 팀 한 선수도 차라리 경기장까지 몸을 풀면서 가는 게 낫겠다며 뛰어가는 선수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선수촌 인근에 따로 숙소를 구해 머물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한국의 지원을 듣고 우크라이나 선수를 비롯해 다른 나라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을 몹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기가 꺾인 선수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첫 메달을 선물해준 선수들의 축하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여자 펜싱 하를란 선수는 접전 끝에 한국의 최세빈 선수를 역전해 동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가 되어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했어요. 동메달의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옆에 있던 단장님에게 이 메달 하나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묻자 단장님은 울컥했는지 몇 초간 탄성만 내뱉더군요. 그러고는 어렵게 몇 문장을 만들어낸 후 울면서 얘기했어요. 정말로 너무나 소중해요. 전쟁 이후 우리가 딴 첫 번째 메달이잖아요. 금메달이랑 같은 거예요. 아니, 금메달보다도 값진 것 같아요. 이때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겪은 순환을 아는 관중은 그 넓은 운동장이 떠나갈 듯이 박수치고 함성을 질렀는데요. 이때 감정이 복받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과 전쟁에서 얻은 상처를 한 번에 위로받는 것 같았어요. 사실 하를란 선수는 악수 거부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눈물이 더 났습니다. 지난해 7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러시아 선수를 이겼는데요. 경기 종료 후 러시아 선수가 다가가 악수하려 했으나 하를란은 자신의 검을 내민 채 거리를 뒀고 악수는 하지 않은 채 피스트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로 규정상 의무로 명시된 악수를 하지 않은 하를란은 이 실격으로 파리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세계 랭킹 포인트를 딸 기회가 사라진 하를란은 좌절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거세게 항의했고 IOC는 올림픽 출전 기회를 약속해 우여곡절 끝에 귀중한 메달을 따게 된 거였거든요. 하를란은 이 메달이 조국의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며 우크라이나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쁨을 함께하는 일이 전부인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처럼 숙소를 지원하거나 요리사 파견이나 에어컨 설치를 해주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코리안하우스라는 행사가 파리 시내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정부는 선수단 지원 및 스포츠 외교의 거점이라는 목적으로 한국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종합 홍보하는 장소로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음식뿐만 아니라 뷰티, 팝, 댄스 등 다양하고 성대하게 열린다고 했죠. 이거다 싶어서 선수들을 데리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옆에 스위스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었는데 그쪽은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선수들은 사람들이 붐비는 코리안하우스로 모두 가더군요. 도착하자마자 오비맥주에서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그대로 옮긴 듯한 분위기에 금세 빠져들었어요. 선수들은 이런 걸 알았으면 진작에 왔어야 된다며 즐거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선수들로 접이식 빨간 테이블은 만석이더라고요. 맥주와 함께 한국 김밥, 떡볶이, 만두, 비빔밥, 치킨, 갈비 등의 음식을 시키고 제대로 몸보신을 시켜줬습니다. 선수들은 이제야 힘이 좀 난다며 팔을 들어 알통을 보여주며 제게 같이 먹자고 제 팔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사람이 몰리는 곳을 봤더니 팥빙수라는 디저트를 팔고 있더라고요. 선수들은 꼭 먹어보고 싶었던 거라며 각자 한 개씩 주문을 하더군요. 초콜릿처럼 검은 소스와 부드럽고 시원한 얼음은 파리의 찜통 더위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만큼 너무 맛있었어요. 선수들은 모두 먹자마자 엄지를 치켜 세우며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하더군요. 또 선수들은 한국 홍보관으로 가 한국어 간판이 걸려있는 길거리 포토존에서 한복과 전통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더니 마치 한국에 와 있는 느낌이라며 언젠가 꼭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를란 선수는 몸은 프랑스지만 마음은 한국이라면서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기가 죽어있던 선수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엄마처럼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마음 같아선 매일 한 번씩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하나로 똘똘 뭉쳐 파리올림픽을 다방면으로 준비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특히나 선수들에게 세심한 지원과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들을 홍보하는 전략은 기가 막히더군요. 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메달과는 별개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정부와 기업들은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너무 부럽단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끝나고 재건을 해서 국민들에게 든든한 정부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선수들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국으로 웃으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우크라이나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많은 클로이였습니다. 내일도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